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30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 발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하는데요. 해외 자금 불법 반입, 그리고 무자격 임대 등 위법 의심 행위가 무려 567건이 적발됐고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과세 등을 통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 해소도 기대된다고 하네요. 요즘 들어 이제 외국인이 코로나 때 많이 매입을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우리나라의 집가들이 상승하곤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제 지금 조정기죠. 부동산이 조정기고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언제 이제 바닥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현재는 누가 뭐래도 하락 추세고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국토교통부에 한번 봤더니 해당 내용이 있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요. 국토교통부는요,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행위 단속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고 합니다. 2022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인데요. 전반적인 거래 침체기에도 외국인의 주택 매수 비율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간 외국인의 주택 거래에서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을 통한 주택 대량 매입, 그리고 초고가 주택 매수 등 특이 동향이 다수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주택 매수죠. 그리고 전체, 그리고 외국인 건 해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시면요. 2017년에는 94만, 2018년에는 85만, 2019년은 95만, 2020년에는 127만, 그리고 2021년은 101만, 2022년은 56만인데 여기 이제 외국인 건수가 어느 정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죠, 거의. 그러다 이제 보면은 증가 추세입니다. 줄긴 했는데 그래도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도 등락은 있지만 증가 추세로 보입니다. 특히 2021년에 그리고 2020년 이렇게 코로나 때 많이 늘었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외국인은 국내 주택 취득 시 본국 은행을 통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어 내국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 여력이 크다고 하고요. 다주택자 중과세 적용을 위해 필요한 외국인의 세대 현황 파악 등이 어려워서요.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지속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거래 규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로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투기 근절을 위한 기획조사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한 거래 규제, 그리고 주택 보유 통계 생산 등 제도 정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기획조사는요, 지난 6월부터 집값 상승기에 외국인의 주택 매수가 급증한 최근 2년간의 주택거래 2만 38건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서요, 조사 초기부터 외국인 관리 주무부처인 법무부, 그리고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는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하였다고 하고요.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조사가 시작된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다주택자의 중과세를 위한 기관 간 외국인의 세대정보 공유, 그리고 투기 조사를 위한 공조 등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 대한 실효적 대응 방안을 적극 논의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관계부처가 적극적인 협력과 함께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외국인 주택 투기 기획조사 결과를 한번 알아보면요. 이번 조사는 외국인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서요. 별도의 이상거래 선별 기준, 외국인 간 직거래, 그리고 높은 현금 지급 비율, 그리고 임대 목적의 대량 매입 등을 이런 선별 기준을 마련하였고, 이에 따라 대상 기간 내 거래 2만 38건이죠. 중에 이상 거래가 1145건을
선별했다고 합니다. 이상거래 1145건에 대한 소명자료 징구 분석 등 조사 결과요. 411건 35.8%인데요. 거래에서 총 567건, 무려 567건의 위법 의심 행위가 적발되었고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보니까요. 한 5개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여기 5개고 대출 용도 외에 있으니까요. 6개. 여기는 6개로 돼 있네요. 아무튼 보시면요. 우선 첫 번째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입니다.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 반입한 후 신고하지 않거나 외국한 은행을 거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불법 반입하는 환치기를 통해서 부동산 취득 자금을 반입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121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자격 비자 임대업인데요. 방문 동거 비자 F1이죠. 등 경제활동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요. 자격의 활동 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57건. 그리고 명의신탁인데요. 실제 거래대금 지급과 취득세 납부 등은 본인이 하면서요. 거래 계약을 타인 명의로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하는 경우 8건. 편법 증여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관계인 부모, 법인, 이런 특수관계인이 부동산 거래대금을 매수인, 자녀나 법인 대표죠.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30건. 그리고 대출 용도의 유용한 게 있는데 5번째로요. 개인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요. 실제로는 주택 등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가 5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래는 이제 위법 의심 행위 567건에 대한 요약이고요. 그래서 한 6개 정도가 요약이 있고 통보 건수 있죠. 그리고 처벌 규정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외국인 위법 의심 행위 결과 분석에 대한 내용인데요. 매수인의 국적 보면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 567건을 국적별로 분석해 보니까요. 중국인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우리나라한테 가장 영향을 미치는 나라 중에 하나죠. 314건, 무려 55.4%입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인. 역시나 미국인이 104건으로 2위네요. 18.3%. 그리고 캐나다인도 35건은 6.2% 순이었습니다. 중국인, 미국인, 캐나다인 이렇게 가장 높은 비율을 한눈에 이제 보면 이렇게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대만, 베트남이 있네요. 그리고 중국인의 위법, 의심행위 유형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매수 지역으로 한번 보면 지역별로는 경기 지역의 위법 의심 행위가 185건, 32.6%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도 지역이 가장 지가가 높죠. 서울하고요. 서울도 171건, 30.2%, 인천 65건, 11.5% 순으로 수도권에서 적발된 위법 의심 행위가 421건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네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외국인의 수요로 인해서 급등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 그래서 서울이 급등하고 경기도도 급등했죠. 국토교통부는요, 이번 기획조사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의 국적별 거주 현황, 그리고 위법 행위 유형 등을 종합 분석해서 향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 조사를 위한 이상거래 선별 기준을 고도한다고 하고요. 잘하는 일 같습니다. 위법 의심 행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외 자금 불법 반입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관세청의 정보 공유 등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해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요. 필요시 합동 단속 추진 등 엄중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후속 조치 계획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위법 의심행위 567건에 대해서요. 법무부, 관세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서요. 향후 각 기관의 범죄 수사, 그리고 탈세, 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의 후속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외국인의 토지 대량 매입, 그리고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 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서도 이상 동향이 포착될 경우 기획조사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이제 외국인 부동산 투기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운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는요, 이번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요,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고요. 대출 관련해서는 외국인도 주택담보대출 시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나 DTI 등 론투밸류 그리고 데브트 인컴이죠. LTV, DTI 등 국내 대출 규제가 적용되나 본국 은행을 통한 대출 또는 현금을 반입할 경우 상대적으로 자금 확보가 용이해서 내국인, 외국인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자금 반입 단속 측면에 보시면 이에 따라 외국인이 부동산 취득 자금을 국내로 불법 반입하는 것에 대해서요, 상시적인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국토부와 관세청은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외국인의 주택 자금 조달 계획 분석을 통해 선별한 이상 거래 자료를 관세청과 반기별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세금 관련 측면에서는 한번 보시면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시 납세 의무가 존재하나 다주택의 경우는 정확한 외국인의 세대원 파악을 통해 과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고 하고요. 정보 공유 측면에서 보시면 이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부동산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서 법무부, 복지부 등이 보유한 외국인의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과세당국과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조사 관련 측면에서 보면 이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해서요, 등기반송 등 소명자료 징구가 지연되고 거주기간 등 정보가 부족해서 편법 증여 등 위법 의심 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거주지 확인 보시면 이에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개정을 통해서요, 외국인 등록 대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부동산 매수 해외로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조사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서 거래 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 및 신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주 여부 확인 측면을 보시면 또한 편법 증여 의심 행위에 대한 실거래 조사를 위해서는요, 조사 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 이런 근거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가족관계 확인도 한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외국인 특수관계 인간, 부모, 자식, 그죠? 편법 증여 등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 강화를 위해서 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 구성 관련 자료를 공유 및 교차 검증하는 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기타 제도 개선 보면요,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 용도를 정해서요, 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 신고법을 개정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19일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고요. 완료됐고 금년 중에 이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울러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외국인 체류 자격이 불분명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요,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 종류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이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주택 보유 통계를 신설해서 투기성 거래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건축물 등기 자료와 실거래 자료 등 연계를 통한 통계 생산 용역을 실시하여 시범 생산 예정이라고 하고요. 2022년 12월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국가 통계 승인을 위한 통계청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요,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 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해 나간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주거 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또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내국인 실수요 보호 차원에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부동산 현황 파악과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 전에 빠르게 했었으면 좋을 텐데요. 너무나 이제 지가가 올랐고 실제적으로 지금은 좀 조정기가 있고 하락기에 있는데 그 전에 그렇게 급등할 때
이걸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부침으로 향후 추진 계획도 있으니까요.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에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꼭 다운로드 받아보셔서 향후 추진 계획이나 보시면 또 이제 주요 위법 무심행위 적발 사례가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이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고 해당 내용들도 이래서 우리나라 지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례도 있죠. 정형화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밝혀낼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간단하게 정리해 보자면 보시면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발표였는데 해외 자금 불법 반입 등 여러 가지 이제 위법 의심 행위가 567건이 적발 완료되었다는 부분, 그리고 해당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공정거래를 통해 외국인 옥차별 논란 해소를 기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시행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어느새 일요일도 행복하시고 다시 내일도 더 좋은 콘텐츠 고민해서요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